만두는 자기 전에 꼭 선풍기 타이머를 맞춰놓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잤다가는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면 조리 버튼을 누르고 100m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전자레인지가 뿜어내는 발암 물질들로 인해서 이승 탈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듯한 개소리로 만든 이런 유사과학들, 우리가 이런 근거 부족한 이야기들에 혹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교양만두, 유사과학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제 MBTI는 CUTE, 큐티입니다. 구글 트렌드가 집계한 국가별 MBTI 검색량을 보면 한국이 2018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다른 나라의 검색량을 압살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MBTI에 진심인 이유에는 분류론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있는데요. 우리는 첫 만남에 나이부터 물어서 서로의 관계를 구분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MBTI가 여기에 성격까지 구분시켜주니까 한국인들이 환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MBTI가 유사과학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칼같이 나눈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지금의 MBTI처럼 사람의 성격을 구분 지으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우선 20세기 초 독일에서 혈액형이 인종적인 우월함을 말해준다는 개소리가 있었죠. 1910년 독일의 의학자 에밀 폰 둥게르는 순수 독일인의 경우 A형이 많고 아시아인은 B형이 많으니까 B형은 열등한 민족이다 라면서 본인의 무지성을 자랑했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일본인들은 4년간 약 2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의 혈액형을 조사하면서 자신들의 능지가 처참함을 증명했죠. 통계에 따르면 조선보다 일본의 A형 비율이 높았고 기세등등해진 일본은 본인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혈액형별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론까지 창조했는데 이게 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야말로 피바람을 일으켰었죠. 사람들이 MBTI나 혈액형, 별자리, 탄생화를 비롯한 각종 성격 분류론을 믿게 되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1949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버트넘 포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성격을 분석했다면서 개개인의 성격적 특징을 적은 종이를 나눠줬는데요. 그러나 그 종이들은 전부 페이크. 분석했다는 그 쪽지에는 개개인의 성격 특성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죠. 놀라운 건 학생들의 90% 이상이 종이에 적힌 내용과 자신의 성격이 일치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 자주 보셨죠? 이렇게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자신만의 특징이라고 받아들이는 현상을 반엄 효과라고 부릅니다. 2018년 5월 음이온이 나온다는 한 침대에서 라돈이 대량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침대에서 왜 이딴 게 나온 걸까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방사선을 내뿜는 광물인 모자나이트를 매트리스에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면 음이온이라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얘기겠죠? 30년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음이온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기로 공기 중에 산소를 분해하면서 음이온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음이온이란 원자나 분자가 음의 성질을 띠는 것을 말하는데요. 20세기 말 일본에서 음이온의 살균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퉈서 음이온이 나온다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제품 소개만 보면 마치 음이온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013년 미국 과학 컨설팅 기업인 엑스포넌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 중의 음이온 농도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강조하는 제품일수록 방사선량 또한 많이 검출됐다고 밝히기도 했죠. 국제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불신과 음모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종교 집단의 대표가 백신을 맞으면 몸속에 칩이 심어져서 정부의 노예가 된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물론 이전의 전염병 창궐 시에도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의 자유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최고의 의학학술지로 꼽히는 랜싯에 홍역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게재되는데요. 영국인 의사인 앤드류 웨이크필드가 쓴 이 논문에는 자폐아 12명 중
8명이 홍역 백신을 맞은 뒤에 자폐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죠. 이 논문은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급속도로 떡락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 논문의 내용이 가짜라는 게 밝혀졌죠. 웨이크필드 박사가 백신 제조사와 분쟁 중에 있는 단체로부터 연구비 55,000파운드를 받고 거짓 논문을 쓴 것이었습니다. 랜싯은 박사의 논문을 영구 철회했고 영국 의사협회는 웨이크필드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는데요. 문제는 이런 조치 이후에도 이미 퍼질 대로 퍼져버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폐 유발 백신에 대한 공포는 전 유럽과 미국에까지 퍼집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심리에는 두 가지의 기저효과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첫째는 위험 인식, 백신의 위험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통계나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데 일반인들은 객관화된 자료가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본인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올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작위 편향, 쉽게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는 느낌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일어나는 손실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에 덜 민감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와 백신 접종을 시킨 후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양쪽 중 어느 쪽이 더 불이익인가를 혼동하는 거죠. 백신을 맞게 하면 접종을 시키지 않았을 때는 오지 않을 죄책감이 생긴다는 판단으로 전자를 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일종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처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만 진짜 과학으로 증명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놀라실 텐데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1.8Hz 델타파, 자면서 들으면 애인 생기는 주파수 영상. 여러분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랑 함께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